안녕하세요. 숲속에 사는 책 읽는 곰입니다. 심리 분석의 귀재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제3장 사랑의 메커니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3장 1편은 사랑에는 3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쾌감의 학습, 상실의 위기감, 연애의 생성이다 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경우 에로티시즘은 사랑과 일체를 이룬다. 유혹 당하고 싶은 갈망에서부터 우상과 보스에 대한 집단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로티시즘이 그렇다. 반면에 남자의 경우에는 사랑의 끈으로 맺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없이도 충분히 에로틱하게 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길까? 여자만이 상대를 사랑하면서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일까? 아니면 본래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사랑이 아니라 섹스의 교환만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남자도 사랑을 한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애를 하는 남자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곁에 두고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다고 열망한다. 남자에게도 안정된 애정이 필요한 것이다. 남자가 성적 욕구를 사랑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한쪽에 확고한 감정적 기반이 있을 때로부터 한정된다. 섹스를 거부하는 둔하고 차가운 남자의 이미지는 현실적으로는 없다. 그것은 단순한 공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언제나 보이는 행동을 때에 따라서만 보이는 것일까? 이 해석에 따르면 여자는 연애 감정을 늘상 지니지만 남자는 단지 때때로 경험할 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 주장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찬성하기가 어렵다. 여자도 이따금씩만 연애 감정을 지닌다는 사실은 경험이 뒷받침해 준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이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정열을 불태울 만큼은 아닌 남자와 함께 살 수도 있다. 여자가 성적인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 남자 전체가 마음에 들 때, 특히 그 남자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뿐이다. 여자와 남자의 에로티시즘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남자도 연애를 하고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무는 일도 있다. 이럴 때 남자의 감정과 체험은 여자의 그것과 거의 같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를 모델로 삼았거나 흉내를 냈거나 사랑하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이 아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는 이미 이전의 그들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 비슷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굳게 결합시키는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과 공감을 느껴 오랫동안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자문하면 연애가 사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된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랑의 정열적인 부분을 특히 강조할 때 사랑했다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이 말을 자신의 부모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는 갓난아기 시절부터 사랑을 이미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성인이 된 후 연애를 하면서 경험하는 고뇌와 기쁨이 깃든 사랑과는 다르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연모의 정을 느끼는 일은 없다. 우정도 또한 다르다. 우정은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차차 자라난다. 만날 때마다 상대가 그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친구는 우리에게 신뢰감을 준다. 그렇다고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친구가 언제라도 도움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간과 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자식, 남편, 아내. 이런 사람들은 인정된 사랑의 대상이다. 정신분석학의 용어로 말하면 그들은 대대적인 감정 충당의 대상이다. 그러나 감정이 충당되는 구조는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세 가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상대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욕망의 만족감이다. 이것은 쾌감과 불쾌감의 기초를 이룬다. 만일 상대가 우리에게 쾌감을, 그것도 에로틱한 쾌감을 준다면 우리는 다시 그 상대에게로 가서 전보다 훨씬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 쾌감은 관계를 강화시킨다. 반면에 불쾌감은 관계를 약하게 만든다. 이 메커니즘은 조건반사와 학습의 기초를 이룬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으며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따금씩 뿐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외부의 위협이 있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잘 부각된다. 다시 말해서 상실의 위험과 직면했을 때이다. 지극히 단순하고 알기 쉬운 예를 들면 병에 걸린 다음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거나 자신이 사는 고장과 친구의 소중함을 멀리 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아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안정된 사랑의 대상은 이런 때에 분명하게 인식되고 선택된다. 연애의 특유한 마지막 메커니즘은 생성 상태이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위의 세 가지 메커니즘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나타난다. 학습, 상실, 연애에 대해서는 여자의 방식과 남자의 방식이 다를 수 없다. 그러나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표출 방법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쾌락의 반복은 태보이다. 인생은 반복을 두려워한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